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의 공방이 아주 뜨거운데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이에 대한 어떤 종합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례로 두 캠프 연결을 할 텐데요. 먼저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윤영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100%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제 빼는 상위 12%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이제 지급을 한다. 물론 기초산책까지 예. 포함이 됩니다만 이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우선은 이제 88% 지급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또 포함해서 네. 당정청이 모두 합의를 했고 또 야당까지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협치의 결과죠. 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반하게 경기도에서는 100% 지급을 이야기를 하셨죠. 네. 우리 100% 지급이라는 게 전 국민 지급이라는 게 이게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각 지역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 문제는 다른 어떤 그 시도 주민들의 위화감 문제입니까? 위화감 문제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게 그 비용을 어디서 낼 거냐. 결국은 이 부자 12%한 4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예. 그 12%에게 줄 돈을 결국 경기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결국 네.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자기들 사업도 있고 또 이 돈을 마련하는데 또 빚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고 중앙정부와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국가 예산이라든지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은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 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게 뭐 이 지금 현재의 재난 상황 코로나19라는 게 경기도만 지금 발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이 똑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위 12%에게 지급하는 돈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어찌 보면 부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푼돈인데 이 돈이 쌈짓돈도 아닌데 네. 이렇게 부자들에게 돈을 내기 위해서 없는 분들에게 또는 이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게 저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제 당정청 합의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거는 당정청 합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존중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접근법 아닌가요? 물론 우리 민주당에서도 100% 지급에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또 당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100% 지급을 내세우셨고요. 그러나 그게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네. 다만 이것이 당정청 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88%밖에는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거는 국고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예.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조를 같이 발맞춰 나가주는 것이 저는 우리 지자체 장으로서의 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연관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네. 그 이런 논란도 조금씩 이제 그 짚혀지고 있던데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원희룡 지사가 처음에 이제 이 도정 수행하고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게 양심과 공직윤리상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사님께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죠. 세상 같은 공직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불공정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사님 이 캠프 이 도 공무원과 그다음에 산하단체 유관기관의
이 이사님의 이 지지해왔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적으로 봤을 때도 캠프와 이 도청의 도정 자체가 분리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 수많은 예산들, 홍보 예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예산을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우리 이사님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도 수십억이 지금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기초단체장이나 시도 의원들에 대한 어쨌든 지배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경선 구도에 를 흐릴 수 있는 불공정 경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면 왜 그럼 이런 문제 제기는 2017년 대선 경선 때 보면 그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는 이 문제가 제기가 안 됐었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도정에 대해서 어쨌든 안희정 지사님이 대선 후보로 나설 때 이 문제들을 과연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5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진행된 예비 경선에서도 충남지사와 강원지사는 참여를 했잖아요. 그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충남도지사가 본인의 어떤 정책을 위해서 또는 네.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우리 이사님 기본소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공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사님의 개인적인 공약이죠. 그것도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 아닙니까? 거기에 34억의 예산을 썼고 그 다음에 해외 이 언론 매체 홍보비, 그 다음에 버스 광고, 그 다음에 국제 컨퍼런스 이런 비용들이 과연 경기도정을 위한 예산 집행이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오영훈 의원이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을 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네. 이재명 캠프 쪽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이 문제를 신고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사퇴까지 촉구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 당 대변인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윤리감찰단이나 그다음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1차 예비경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우리 이 지사님 쪽에서는 거의 우리 후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파상적인 공세를 폈거든요. 전두환을 찬양했다. 아니면은 우리 진효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유관단체 이 고위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총공격을 하자. 네. 이런 그 마타도어를 공식적으로 유포하도록 하는 행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행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신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네. 이왕 그렇게 됐다면 저는 당 윤리감찰단이 정말 이 오영훈 수석 대변인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경기도가 실제로 우리 이 지사님의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불거진 문제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좀 근거가 있는 어떤 의혹 제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 네. 내세웠던 그 연도가 좀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음주운전 치고는 상당히 센 징계를 받으신 거거든요. 150만 원 벌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예. 예, 두 번 음주운전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횟수가 과연 한 번이냐, 두 번이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벌금 액수와 관계없는 모든 어떤 그 전과 기록을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에 제출을 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그러면 당에서 예. 이건 뭐 그때 서류 그러니까 봐서 확인하면 금방 끝날 문제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 선관위에서 이 음. 부분에 대한 과거 자료들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범죄 경력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선관에도 아마 그래서 100만 원 이상만 지금 접수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등록 서류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공개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외부적으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선거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탈탈 모든 도덕성은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본경선 치르고 있는 6명 후보 모두가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뭐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더군요. 예. 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언론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었고요.